아침밥을 하던 순자는 된장찌개를 젓다 말고 멈췄다. 휴대폰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떴고 그 목소리는 가볍게 웃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엄마 이번 주말 생신에 못 가요. 비행기를 끊었어요. 혜린이랑 열흘간 해외를 다녀올게요. 순자는 숨을 고르고 그래 다녀와라 라고 답했다. 입술에 짠맛이 올랐고 냄비 바닥이 살짝 탔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눈 속에서 사라졌다. 점심 무렵 이웃수네가 생선찜을 들고 왔고 서운하지? 라는 질문이 소금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괜찮아. 그녀는 말했고 저녁엔 예능 박자에 맞춰 더 크게 박수를 쳤다. 생일 아침 순자는 혼자 미역을 불리고 작은 국을 끓였다. 빈 접시 하나를 옆에 두고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잠깐 올려놓았다가 천천히 개수대에 되돌려 두었다. 식사가 끝나자 서랍 속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적금 예금 작은 주식 잔고들 우체국 창구에서 전부 해지하겠다고 말하며 멀리 이사 갈 거라고 덧붙였다. 저녁엔 장롱 위에 숨겨둔 낡은 전국 지도를 펼쳐 남쪽 바다의 색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남편과 가보자던 곳, 약속만 남기고 떠나버린 사람. 다음날 그녀는 살림을 중고로 내놓았고 골목 끝을 빠져나가는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림자는 문 앞에 남겨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떠나는 사람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역에 내려 바닷바람을 들이마시자 혀끝에 달큰한 소금기가 닿았다. 재래시장에서 멸치와 다시마를 조금 사고 잔치국수를 한 그릇 먹었다. 혼자세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자 혼자라는 사실이 문장으로 명명되었다. 바다가 살짝 보이는 원룸을 구하고 밤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연습을 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 민수와 혜리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다가 잠깐의 침묵을 끼워 넣었다. 엄마 괜찮으실까? 괜찮다고 하셨어. 비행기가 뜬 뒤에도 민수의 가슴엔 작은 돌멩이가 굴러다녔다. 바르셀로나의 햇빛 속에서 와인잔을 돌리던 오후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옆집 수네였다. 너네 엄마 집 정리하고 이사 갔더라. 민수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자를 쓰다 지웠다. 엄마 어디야를 보내려다 막판에 손가락이 멈췄다. 어떤 말이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이 용서가 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새벽에 바닷가에서 순자는 발목을 물에 적셨다. 남편이 한 줌 모래를 쥐어주며 떨어지기 전에 소원을 빌어라고 말하던 장면이 물결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는 이젠 작고 정확한 소원을 빌고 싶었다. 허리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방으로 돌아와 멸치국물을 내고 국수를 삶아 먹은 뒤 메모지에 짧게 썼다. 잘 살자, 잘 살아버리자. 시장 게시판에서 평생 학습관 모집 전단을 보고 스마트폰 기초 수업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날 저녁 반찬 가게 앞 유리문에 구인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전화했다. 경력은 없지만 평생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음 날부터 아침은 마늘과 참기름 향으로 시작되었다. 시금치를 무치며 어제의 서운함을 잘게 부쉈고 무의 의미를 손끝으로 배웠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자 손님은 옛날 노래 가사는 몸에 들어온다고 말했고 순자는 몸에 들어온 가사는 나중에 마음이 해석한다고 받아쳤다가 쑥스러워 웃었다. 밤에는 작게 생일 축하합니다를 혼자 불렀다. 여행 엿새째 민수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에서 빛의 파편을 밟듯 서 있었다. 그는 결국 문자를 보냈다. 엄마 어디야? 반나절 뒤 짧은 답장이 왔다. 바다, 그리고 작은 파도 이모티콘. 민수는 일정 일부를 취소하며 돌아가자고 말했고 혜리는 고개를 끄덕졌다. 두 사람은 관광을 줄이고 걷기와 침묵을 늘렸다. 비행기가 한국에 내려앉자 민수의 휴대폰엔 바다 사진과 함께 잘 지낸다. 바람이 괜찮다라는 문장이 도착했다. 그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오래 만지작거렸다. 이틀 뒤 둘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기차에 올랐다. 창밖의 밭과 비닐하우스와 철탑이 긴 자막처럼 흘렀다. 우리는 내려놓을 걸 내려놓자라는 말이 둘 사이에서 합의가 되었다. 읍내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평생 학습관 근처 바다 보이는 원룸을 찾아 헤맸다. 게시판 옆 골목 끝에서
장바구니를 든 순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달려가다 속도를 늦추었다. 인사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엄마 왔냐, 왜 왔냐, 보고 싶어서. 순자는 며느리에게 밥은 먹었니라고 물었고 아니오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그럼 가자 국수집이라고 했다. 김이 오르는 그릇 앞에서 말들은 천천히 본 모습을 찾았다. 엄마 미안해. 너 때문에 이사 온 거다. 그래도 우리가 안 간 자리와 내가 떠난 자리가 닮았어. 나도 서운했다. 그 서운함은 내 문제이기도 해서 너에게만 씌울 수 없었다. 그래서 떠나봤다.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어디까지 갔어, 바다까지. 셋은 작게 웃었다. 원룸벽엔 잘 살자 잘 살아버리자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고 민수는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따라 읽었다. 나도 잘 살아보고 싶어. 잘 살아버리고 싶어. 그럼 잘 살아라. 선언은 단순할수록 오래 간다. 다음 주말에 또 와도 되느냐는 질문에 순자는 너희 시간대로 오라며 사람의 갈 곳을 한 군데로 정하면 모래처럼 샌다고 했다. 여러 군데 두려고. 밤에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앞으로 계획의 사람과 감정을 함시키자고 약속했다. 어둠 속에서 손을 잡는 건 오래된 길 찾기였다. 며칠 뒤 서랍 속 하트무늬 종이컵을 꺼내 물을 따라 마신 순자는 모맛도 없는 물의 위로를 받았다.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갈게. 시장에 뭘 사갈까? 오는 것만으로 됐다. 대신 성당 유리창빛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 전화를 끊고 바닷가로 걸어가며 순자는 이제야 조금 생일 같다고 중얼거렸다. 토요일 세 사람은 시장에서 멸치를 싸고 공 원벤치에 앉아 사진을 돌려봤다. 바르셀로나의 빛, 남쪽 바다의 바람, 작은 원룸의 메모. 서로 다른 풍경이 하나폭에 모였다. 내가 서운했던 건 나도 누군가의 여행이 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 사람들은 자기 길 가느라 바쁘지. 가끔은 누군가의 길목이 되어주고 싶어. 생일 같은 날엔 더. 앞으로는 우리가 엄마 길목에도 서로 길목에도 서 있을게. 길목은 오래 서 있으면 발이 아프니 번갈아 서자. 웃음이 합의가 되었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살에 닿는 방향이 바뀌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케이크를 사와 촛불 하나를 꽂았다. 소원을 빌려 했지만 결국 빌지 않았다. 대신 불꽃을 오래 바라봤다. 바람이 없어도 불은 작게 흔들리고 삶은 바람이 없어도 흔들린다. 중요한 건 꺼지지 않는 것. 그녀는 속삭였다. 잘 살아버리자. 그 말은 파도처럼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이튿날 아침바다는 어제와 같았지만 조금 달랐다. 같음과 다름 사이에서 사람은 겨우 살아간다. 순자는 평생 학습관에서 이모티콘 보내기를 연습하며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도 수고했다. 받는 이와 보내는 이가 같은 문장들이 작은 등불처럼 깜빡였다. 가게에선 계절마다 간을 달리했고 손님들은 요즘 맛이 좋다고 말했다. 요즘 바람이 좋아서 그래요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민수는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사서 동료들과 나눴고 나는 오늘이 조금 생일 같았다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럼 됐다는 답장이 조금 늦게 도착했다. 느린 속도의 문장은 오래갔다. 해리는 달력에 빈칸을 늘리며 사람을 일정보다 앞에 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세 사람은 가끔 같은 풍경을 보기 위해 서로의 시간을 모았다. 같은 풍경을 본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바람을 맞으면 다른 생각도 조금씩 닮아갔다. 인사는 리듬, 용서는 습관, 사랑은 과정이라는 말이 세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겨울이 오자 바람결이 더 매워졌다. 순자는 장갑을 끼고 가게 문을 열며 첫 손님에게 따뜻한 국물을 건넸다. 손님은 이사 가셨다면서 여긴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었고 순자는 짧게 웃으며 바람 따라왔다고 답했다. 밤이면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고 파도 소리에 호흡을 맞췄다. 심장이 파도에 늦게 따라 붙을 때면 옛 생각이 덜 아팠다. 명절을 앞두고 민수는 망설이다가 먼저 전화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갈게. 순자는 그럼 시장표 따끈한 어묵을 사오라고 말하며 휴대폰 일정 앱에 작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동그라미는 예전의 빨간 동그라미와 달랐지만 덜 슬프지는 않았다. 약속날 비가 내려 골목이 젖었다. 우산 끝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세 사람은 물김치와 전과 나물을 나눠 먹고 다음번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오래 있자고 약속했다. 멀리서 폭죽 소리가 뻥하고 터졌다. 누군가의 축하가 또 누군가의 이별이기도 한 밤이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다. 오래전에 동네에서 마주치던 우체국 직원이었다. 그는 세금무지로 발령났다가 다시 바닷가로 돌아왔다며 요즘은 사람들이 붙이지 않는 편지가 더 많다고 했다. 순자는 말했다. 보내지 않아도 도착하는 편지가 있죠. 그 남자는 미소 지었다. 순자는 퇴근길에 등대 가까이 걸어가 작은 등불을 바라보았다. 등대불은 돌아와를 말하지도 가지 말라를 말하지도 않고 그냥 돌았다. 그 중립이 요즘의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돌아오고 떠나는 사이 빛을 유지한다는 일. 봄이 되자 벚꽃이 부서져 바다 위에 떠다녔다. 순자는 꽃잎을 손바닥에 받아올리며 꽃도 바다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왠지 안심이 된다고 느꼈다. 평생학습관 선생님은 오늘 사진 첨부를 배워보자고 했고 순자는 모서리마다 빛이 흐르는 성당 유리창 사진을 찾아 엄마가 보내달라던 급빛이라며 민수에게 보냈다. 아들은 잠시 후 숫자 없이 행간만 긴답을 보냈다. 엄마 고마워. 순자는 휴대폰을 가볍게 가슴에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가끔 밤바다에서는 물결이 유난히 가까이 드는 날이 있었다. 그런 밤엔 그녀는 발자국이 금세 지워지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지워지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사과도 원망도 자주 지워졌고 지우개 자국처럼 희미한 자리를 남겼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첫 울음, 첫 걸음, 첫 이별, 첫 서운함. 그것들은 돌처럼 바닥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 돌 위에 오늘을 놓고 그 위에 내일을 놓으며 그녀는 조심히 살았다. 여름 한낮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가게는 종종 작은 축제장이 됐다. 순자는 얼음물을 컵에 따라내며 허리를 폈다. 허리가 덜 아프게 해주세요라는 예수원을 속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날은 없었지만 통증과 함께 먹는 웃음이 예전보다 조금 커졌다. 한때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생일을 거르고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려 했다. 하지만 이젠 굳이 숨기지 않았다. 숨기는 사실은 속에서 곰팡이가 피지만 드러낸 사실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마른다. 말로 꺼내면 모양이 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때때로 꺼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주말 민수와 혜리는 시장에서 작은 선풍기를 쌓아 원룸에 놓아주었다. 바람이 휙하고 돌자 커튼이 살짝 들렸다. 세 사람은 그 사소한 움직임을 한참 구경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오래도록 사람을 버틴다. 세 사람은 그 사실을 서서히 배웠다. 민수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고 바빴다. 그는 비행기 시간을 검색하듯 기차 시간표를 검색하다가 자주 실패했다. 그럴 땐 전화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은 못 가. 대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어때? 순자는 좋다라고 보내고 그날 메뉴를 마음속에서 미리 정해두었다. 고등어 조림 가지나물 미역 초무침. 그녀는 시장을 돌며 가지를 고르고 멸치를 집어보고 미역을 한 번 더 냄새 맡았다. 준비하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을 덜 아프게 만들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순자는 문득 집문고리를 쓰다듬다 작게 울었다. 문을 열고 닫는 것만큼 많은 감정이 드는 행위도 드물었다. 열면 누군가 들어오고 닫으면 누군가 남는다. 그 사실이 묵직하게 어깨에 올랐다가 빗소리에 스며내렸다. 시간은 반찬 가게의 계절 메뉴판처럼 넘겨졌다. 가을엔 전어가 오고 겨울엔 굴이 오고 봄엔 돌미역이 왔다. 순자는 이 계절의 바다를 재료로 받아들고 소금 간을 최소로 맞춰 맛을 세웠다. 최소의 간으로 최대의 맛을 내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 비율이 통할 때가 있었다. 민수는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우리가 처음 여행 얘기했을 때 엄마가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잖아. 그때 난 그 문장이 정말 괜찮다는 뜻인 줄 알았어. 이제는 그 문장 속에 힘없이라는 부사가 숨었다는 걸 알겠어. 미안해. 순자는 대답했다. 힘없이라도 보내고 싶었어.
그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 사람은 때로 최선을 골라놓고 오랫동안 후회를 배운다. 그 후회가 우리의 인내를 만든다. 겨울밤, 세 사람은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셨다. 김이 얼굴을 감싸자 대화가 느슨해졌다. 그 느슨함 속에서 그들은 가볍게 과거를 건드렸다. 상처가 새살을 밀어올리는 속도와 말이 치유를 방해하지 않는 거리감에 대해 각자의 유혹으로 말하고 각자의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 밤 해변엔 작은 등불들이 길게 늘었고 멀리 파도는 어둠을 꿰매듯 하얀 실을 그었다. 이듬해 초여름, 순자는 원룸 옆 작은 화단에 상추와 쪽파를 심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저녁마다 인맥을 쓰다듬으며 식물 과대화했다. 자라난다는 건 한쪽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오는 모든 방향으로 조금씩 몸을 기울이는 일이라는 걸 잎들이 가르쳐 주었다. 어느 수업날 강사는 긴 문장을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보자고 했다. 순자는 자신의 이사를 하나의 장면으로, 바닷가 아침을 또 하나의 장면으로, 민수의 문자를 세 번째 장면으로, 세 사람이 국수를 먹던 식탁을 네 번째 장면으로 적었다. 그 장면들을 붙여놓으니 생일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새의 형태를 가졌다. 날갯짓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또 날개를 폈다. 장면은 날개였고 이야기는 숨이었다. 가게에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이었고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혼자 사신다고 했다. 순자는 그 학생에게 국물간을 조금 줄이는 법을 가르치고 대신 웃는 시간을 조금 늘리라고 농담했다. 웃음이 늘어나면 간은 자연스레 순해진다는 게 그녀의 오랜 비법이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바빴다. 그렇지만 일정의 틈새를 내어 바닷가에 내려왔다. 그는 원룸 창가에서 바다를 등지고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등지고 보는 바다와 마주보고 보는 바다는 다르게 기억된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조용히 기울였다. 그는 엄마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잘 살자, 잘 살아버리자. 그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다. 그는 초대에 응하듯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세 사람은 가끔 멀리 가는 여행을 대신 가까운 산책을 했다. 항구까지 걸어가 갈매기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어시장 골목을 돌아 나오고 벼룩길을 따라 작은 등대까지 올라갔다. 돌아올 땐 서로서로의 속도를 맞췄다. 빠른 날엔 느린 이를 기다렸고 느린 날엔 빠른 이가 하품을 참았다. 세상의 속도에 뒤처진다는 두려움보다 서로의 속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촛불을 켜고 오래전 남편의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두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은퇴하면 바닷가에 살자 했었지. 나는 지금 바닷가에 살고 있어. 당신이 없어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오가. 나는 여기서 잘 살아버릴 거야.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촛불은 작게 흔들렸다.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녀의 결심도 작게 떨리며 버텼다. 그해 가을, 동네 작은 축제 무대에서 아이들이 연주를 했다. 박자를 놓친 기타와 뚝뚝 끊기는 드럼, 하지만 얼굴엔 진지함이 득했다. 순자는 발끝으로 박자를 세며 박수쳤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혜리는 음이 달라도 괜찮다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그날 밤 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한 걸음 비켜 서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커튼은 방을 스치며 작은 파도를 만들었다. 순자는 생각했다. 바람도 물도 말도 결국은 흐름이구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흐름을 이용하자. 그 즈음 순자는 가끔 도시의 옛집을 떠올렸다. 그 집은 지금 누군가의 식탁을 세우고 누군가의 새벽을 품고 있겠지. 생일 표시는 지워졌겠지만 또 다른 표식이 달력 위에 그려지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질투가 아니라 안심을 낳았다. 사라진 자리에 다른 사람의 시간이 자라는 모습을 떠올리는 일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위로했다. 마지막 겨울비가 내리던 날, 세 사람은 같은 우산을 썼다. 우산 살 사이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음표처럼 보였다. 그들은 젖은 발로 조심스레 걸으며 앞으로도 번갈아 길목에 서자고 다짐했다. 길목은 오래 서 있으면 발이 아프니까 가끔 앉기도 하자고 서로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밤, 바다는 숨소리처럼 잔잔했고 창밖 사이렌도 택배벨도 울리지 않았다.
순자는 창트리 메모를 한번 떼어 새로 붙였다. 잉크가 약간 번졌지만 문장은 또렷했다. 잘 살자 잘 살아버리자. 그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짚고 천천히 불을 꺼 누웠다.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은 게으르지만 가끔 정확하다. 그 문장 사이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의 습관이 조금씩 다르게 눌렸다. 순자는 이른 아침 항구의 생선을 보며 오늘 판매할 반찬이 얼굴을 정했고 점심 무렵이면 가게 유리문에 물방울 무늬에 김이 앉았다. 한 번은 도시에서 관광버스가 와 단체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순자는 허둥거리는 학생 알바에게 괜찮아 천천히 우리는 우리 속도로 하자고 말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녀 자신의 호흡이 안정되는 걸 느꼈다. 나를 달래는 말은 대개 타인을 위해 발화된다. 민수의 회사에 어려운 이슈가 터졌을 때 그는 잠깐 연락을 줄였다. 순자는 억지로 전화하지 않고 대신 오전에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하늘 맑음 오 늘바람 남서 오늘 국밥 지남. 그 세 줄은 일기예보 같았고 기도문 같기도 했다. 민수는 그 문장을 보고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낮의 바닥을 지켜주었다. 사소한 문장이 사람의 하루를 든다. 혜리는 업무 여행으로 외국을 다녀왔다. 그녀는 돌아와 원룸 식탁에 작은 자석을 올려놓았다. 성당 유리창 모양이 그려진 자석이었다. 이렇게 작은 빛도 붙잡힐 수 있구나라고 순자는 말했고 혜리는 작은 빛부터 붙잡아야 큰 빛도 당겨진다고 대답했다. 둘은 잠시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예전 골목을 찾아가 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새로운 세입자의 신발장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낯선 현관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미안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어떤 작별은 눈물 없이 마침표를 찍는다. 그 마침표는 뒤이어 나오는 문장을 위한 여백이었다. 바닷가의 겨울은 길고 봄은 짧았다. 짧은 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순자는 새벽마다 바닷길을 걸었다. 한 발씩 옮길 때마다 허리는 덜 아팠고 발목은 파도의 차가움을 기억해 따뜻해졌다. 몸이 기억하는 것과 마음이 잊지 못하는 것이 엇갈릴 때 사람은 이상하게 힘이 났다. 그날의 가게엔 80이 넘은 손님이 들어와 된장 깻잎을 사며 말했다. 딸이 바다 건너 살아서 생일에도 못 오는데 잘 지내라고 했어. 순자는 그 말에 깻잎을 한 장 더 얹어주며 대답했다. 멀리서도 오는 말이 있고 가까이서도 못 오는 말이 있죠. 그 손님은 그렇지 하고 웃었다. 평생 학습관의 수업은 스마트폰을 넘어 작은 글 쓰기까지 번졌다. 강사는 일주일에 3줄만 써보자고 했고 순자는 그 3줄에 받아 일사람이라는 단어를 돌려가며 썼다. 글자는 점점 짧아졌고 짧아질수록 의미는 덜 흔들렸다. 어느 주말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시장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다. 사진사는 턱을 조금 내리라고 눈동자를 조금 왼쪽으로 돌리라고 말했고 순자는 그 지시를 쫓아가며 웃음을 겨우 참았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지 않게 나온 것이 기뻤다. 이제 나는 내 얼굴을 견딜 수 있다. 사진을 받아든 민수는 작게 속삭였다. 엄마 멋지다. 그 말은 칭찬을 넘어 인정이었고 오래 묵은 미안함이 결을 쓰다듬는 손이었다. 가을바람이 한층 투명해진 날 세 사람은 끝이 보이는 방파제를 함께 걸었다. 끝에서 그들은 각자 한 번씩 소리를 질렀다. 아주 짧고 간단한 말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말들은 바람에 섞여 금세 멀어졌지만 각자의 가슴 속엔 무겁지 않게 가라앉았다. 그 무게가 그들을 바닥으로 잡아주었다. 어느 평일 저녁 순자는 문득 생각을 적었다. 나는 가끔 내가 누군가의 길목이 되고 싶어하고 가끔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길을 원한다. 둘은 모순이 아니라 리듬이다. 리듬이 있어 숨을 쉬고 숨이 있어 살아간다. 바다는 이따금 큰 파도를 보내 경고처럼 모래를 싹 쓸어갔다. 그럴 때면 그녀는 꽃대를 지지하듯 마음을 지지해주는 말을 다시 세웠다. 잘 살자 잘 살아버리자. 그 문장을 세워두면 엎어지려던 그릇이 멈췄다. 세 사람은 이따금 성당을 찾아 들어갔다. 종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잠깐 눈을 감고 빛을 들여다봤다. 각자에게 필요한 속도로 빛이 흘렀다. 민수는 손에 쥔 기도초를 끄며 말했다. 여기 빛은 엄마가 말한 대로 유리 끝에서 시작돼 사람들의 어깨 위에 안내.
혜리는 덧붙였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 앉는 것 같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사라지는 대신 옮겨 앉자. 겨울 과봄 사이 작은 감기들이 돌아 몸이 푸석해진 날들에 그들은 전화 대신 목소리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기침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흘렀다. 병은 언젠가 낫고 낫지 않는 것도 있다. 낫지 않아도 사는 법을 배우면 병은 이름이 되고 이름이 되면 조금 덜 무섭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오래된 지도에 작은 점을 찍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가 손끝으로 더듬던 남쪽 바다의 도시. 그 점 옆에 짧게 썼다. 여기에서 나는 나로 산다. 점은 작았지만 지도의 다른 모든 선들이 그 점을 향해 천천히 모여드는 듯 보였다. 민수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길게 휴가를 내지 않고 대신 여러 번 짧게 내려왔다. 그는 짧은 빈도들이 긴 연속보다 낫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도 돌봄도 큰 제사처럼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식사처럼 여러 번 하는 편이 살결에 남았다. 해질녘 원룸 창가에서 셋은 자주 같이 앉아 수평선을 봤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둠이 올라오면 각자는 각자의 침대와 각자의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의 바람을 같이 마셨다. 그의 겨울 도시에 큰 눈이 왔다. 민수는 지하철이 멈춘 밤늦게 눈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사진 몇 장을 엄마에게 보냈다. 순자는 그 사진을 확대했다 줄였다 하며 도시의 하얀 침묵을 쓴맛없이 읽었다. 그리고 바닷가의 젖은 모래를 한 장 찍어 아들에게 보냈다. 둘의 이미지가 서로의 화면 속에서 만났을 때 멀리와 가까이가 의미를 바꿨다. 어느 조용한 새벽, 순자는 갑자기 눈을 떠 창밖을 보았다. 미세한 물 한 개가 골목을 채우고 빛이 사물 이윤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민수 혜린 나 여기 있어.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에게 정확히 닿았다. 그 정확함이 새벽을 따뜻하게 했다. 마침내 또 한 번의 생일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초를 2개 꽂았다. 이사가 오기 전에 나와 이사 온 이후에 나. 둘 다 내가 맞다며 그녀는 웃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수와 혜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케이크 박스와 꽃 한 송이, 그리고 은편지.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우리는 엄마 길목이 되려고 연습 중이야. 때론 서 있고 때론 비켜서고 때론 함께 걷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편지를 메모 옆에 붙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번갈아 서자. 발이 아프면 앉고 목이 마르면 물 마시고 서운하면 말하고 좋으면 더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보자. 그 밤바다가 조용히 웃는 것 같았다. 창문을 반쯤 열어놓자 낮게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숨을 길게 내쉬며 생각했다. 살아버린다는 말을 끝까지 붙들자. 잘 살자는 소망이 의지로 바뀌고 의지가 습관이 될 때까지 붙들자. 그리고 그녀는 촛불을 후하고 불었다. 연기가 살구빛으로 올라갔다가 사라졌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흩어짐이고 흩어짐은 또 다른 시작이 모양이었다.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해변 청소봉사에 참여했다. 바람에 날린 비닐 조각과 깨진 조개 껍데기를 줍고 플라스틱 빨대를 집게로 집었다. 순자는 작은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생각했다. 바다도 사람도 가끔 손을 빌려야 한다. 도움받는 일을 미루지 말자. 봉사가 끝난 후 그들은 뜨거운 라면을 나눠 먹었다. 김이 올라가는 그릇을 사이에 두고 라면 발소리를 들었다. 별말 없이 면을 후루룩 넘기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허기는 사라졌다. 오후엔 평생학습관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순자는 짧은 글을 읽었다. 제목은 길목하기였고 내용은 짧았다. 길목에서 기다리는 법, 지나가는 일을 보내는 법, 비어있는 시간을 앉아서 지키는 법.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민수는 그 박수 소리가 자신에게도 도착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엄마의 짧은 문장을 메모장에 옮겨 적고 2번 읽었다. 해질녘 바람이 돌아서자 온도가 훅 떨어졌다. 혜리는 순자의 목도리를 고쳐매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물어볼게요. 괜찮냐고 묻기 전에 뭘 도와주면 되냐고 묻겠다고. 순자는 그래 그게 좋다며 손을 따뜻하게 비볐다.
밤 원룸 창가에 앉아 그녀는 멀리 등대를 봤다. 돌고 또 도는 빛이 마치 말없는 문장 같았다. 그 문장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다른 방향을 비추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오늘을 비춘다. 내일이 오면 내일을 비춘다. 그 사이에 파도가 있다. 그리고 그 파도까지도 나의 문장이다. 겨울 끝자락 큰 바람이 분 날 가게 유리문이 쿵하고 울렸다. 순자는 깜짝 놀랐지만 바람을 향해 미소 지었다. 겁을 내지 않는 연습이 조금씩 몸에 배고 있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한 소녀가 얼굴만 내밀었다. 혹시 물 한 잔만 주세요. 순자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소녀는 두 손으로 컵을 싸쥐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그 작은 인사 가방 안에 공기를 바꾸었다. 순자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서로를 살게 하고 살아버리게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연과 선의가 있다.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메모에 한 줄을 더 썼다. 살게 하고 살아버리게 하기. 그 문장은 이전의 메모 옆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밤늦게 민수에게서 사진이 왔다. 회사복도 끝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달 그리고 캡션 한 줄. 엄마 오늘의 달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고 답장을 보냈다. 여기도 바람이 조용했어. 우리의 조용함이 내일의 힘이 되길. 며칠 뒤 아침 순자는 해변에서 조깅을 하는 청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받았다. 낯선 인사의 리듬이 동네의 심장을 뛰게 했다. 가게 앞화분에 새싹이 돋았고 그 옆에서 고양이가 햇살을 대충 베개 삼아 잠들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민수에게 보내자 곧장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가 왔다. 엄마의 아침이 좋아서 내 아침도 좋아졌어. 순자는 휴대폰을 털썩 내리고 작게 웃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도 잘 살자. 오늘도 잘 살아버리자. 그 말을 따라 작은 종을 울리듯 가게 문종이 맑게 울렸다. 바다의 빛이 유리문을 통과해 바닥에 물결을 그렸다. 그녀는 그 물결을 밟고 카운터로 걸어가 하루의 첫 잔 멸치 육수를 따랐다. 잘 살아버리자 오늘도.